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3월 둘째 주, 이번 주에 아이들과 어떤 책 읽으면 좋은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책, 짠! 이 책입니다. 오싹오싹 팬티. 이거 일단은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수업도서 고를 때 제가 골라왔었는데 이건 제목 보고 이 형광색 이거 너무 매력적이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아이들을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랐었습니다. 아기 토끼가 팬티가 무서워서 벌이는 어떤 일들과 일어나는 사건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책의 결말부에 보면 이 주인공인 토끼가 약간 스스로를 다 큰 어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스퍼는 모아둔 용돈을 들고 혼자 속옷 가게로 갔어요. 다 큰 토끼답게 말이에요. 어쩌면 이 감정이야말로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어린 학생들이 다 큰 어른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기준을 아이들 시각에서 풀어낸 게 아닌가. 어른들에게는 흐뭇한 웃음을 짓게 만들고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공감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어려운 형태의 개념보다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기 표현, 관계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주고, 읽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주는 것, 대화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짠! 두 번째 책은 발레하는 할아버지. 이 책은 사실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3학년 교과서에 수록이 된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읽어보면 좋은 작품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의 표지가 당한 건데, 발레하는 할아버지가 전부예요. 할아버지가 발레를 왜 하시지? 발레를 그럼 잘 하시는 건가? 발레를 하셔서 뭘 하시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은 제목과 표지만 가지고서 추측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저학년 도서들의 특징이죠. 뒤쪽에 내용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내 녀석이 배울 게 없어서 빨래를 배워? 빨래가 아니라 발레라니까요. 할아버지가 이런 말투를 갖고 계세요. 그런 할아버지가 발레를 왜 하셨을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되게 감동적인 결론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 소년이 공감하면서 같이 이제 느끼는 장면이 나와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런 장면을 과연 아이들이 이해했을지 질문해 주시면서 같이 읽는다면 훨씬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짠! 자, 이거는 북극곰도 모르는 북극 이야기. 이 책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추천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토토북에서 나왔어요. 사회나 과학 주제를 좀 익히기에 초등학생들 눈높이로 쓴 책들이 많지 않은데 토토북에서 나온 책들은 대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3학년이면 이제 사회와 과학 과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목차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도 책의 목차에 담겨있는 내용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아이들이 좀 자세히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북극은 지구온난화, 북극곰의 이미지, 이렇게 이제 이해는 되어 있지만 정말 자연과학적으로 북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 리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서 독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극에는 누가 살까? 즉, 북극의 생태계나 북극에 사는 동식물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게 어쩌면 북극을 지켜야 되는 이유,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를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학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더 좋은 세상을 만든 착한 발명. 이 책은 초등분기 책들 중에서는 이 책이 제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명가, 창업가, 최신 기술에 익숙한 사람, 얼리 어댑터, 이런 사람 다 어쩌면 발명가예요. 필요에 의해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공학의 개념, 이거를 쉽게는 착한 발명,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장에서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큐 드럼이라고 하는 재밌는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없으면 발전소 지으면 되지, 물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댐을 지으면 되지, 아시죠? 아프리카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꼭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적정 기술이야,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 속에 큰 기술,
멋있는 기술, 아이언맨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 작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기술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큐드럼이나 라이프 스트로는 조그만 물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만들거나 물을 정화시키는 아주 작은 장치들인데요. 물통과 휴대용 정수기니 용도도 특별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이 두 물건이 비행기나 우주선처럼 대단하고 고마운 발명품일 거예요. 이런 문장들을 곱씹어 보면서 정말 왜 그런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자, 요거는 이제 5학년들이 읽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철학에 대한 얘기예요. 철학은 어려운 게 아니야. 생각한다는 거지. 알듯말듯하죠. 그게 철학의 매력이자 어려움이기도 하죠. 자, 이 책에서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할 뿐 아니라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은 공부이자 자유이고 친구이고 행복한 삶이다. 공부가 왜 자유야? 철학이 왜 자유야? 헷갈리죠? 철학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생각한다는 것. 생각을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도 생각을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야. 그러겠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니까. 다만 그 이야기들을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보통 초등학생들 철학책 하면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옛날 막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막 예쁘게 귀엽게 그려놓고 그 사람들 이야기 많이 써놨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들이 왜 그러한 철학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책도 쓰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는지 더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자유로워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려고,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쓴 책이니 한 5학년, 6학년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 책. 자, 세상 모든 것이 과학이야. 사실 이 책을 선정할 때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 초등학생들은 과학의 그 세부 과목을 잘 모르잖아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런데 이런 과목의 구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그 각각의 영역이 다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아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왜 연결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학은 통합적이면서도 나눠져 있는 분과들의 특징을 잘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물화생지를 고르게 다루는 과학책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과학이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건데, 첫 장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물리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날까? 속도가 뜨게 되면은 날개의 그 양력이라는 게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늘로 높이 뛰어오른대요. 머리로는 알 것 같아. 그런데요, 저 정도 속도로 가는데 그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에 뜬다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과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또 이 책의 서술 방식 쪽에 참 장점은요, 자연과학과 인문학, 우리 인문사회에 끼친 영향들을 서로 같이 연결해서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조금은 전문 용어들, 과학 개념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충분히 6학년 학생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짜잔, 이거 중학생들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10대를 위한 미래과학 콘서트. 이거는 사실 몇 해 전부터 저희가 쓰고 있어가지고 아직 대체될 만한 책이 나오지 않아서 이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자, 일단 제목만 딱 들어보시면 저희가 이 책을 왜 골랐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지성으로 살아남기, 로봇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 꿈을 이뤄주는 신소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조금은 공학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영역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첨단 분야에 대한 소식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 책들입니다. 챕터들이 짧아요. 그래서 금방 소화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책을 거의 2주에 걸쳐서 다양한 소재들과 탐구 활동과 연계시켜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챕터인 이 부분이 참 너무 시의적절하다, 그죠? 글쓰기가 가장 쉬웠어요, 인공지능 기자. 자, 인공지능이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를 예로 든 건데, 기자가 된대요. 글쓰기를 필수적 자질로 요구하는 직업이 바로 기자입니다. 바로 이런 기사들이 얼마 전부터 인공지능에 의해 쓰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측했던 것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이 빠른 속도의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첨단 과학에 대한 감각들을 익히기 위해서 내가 뭐 과학자가 안 될지라도 공학자가 안 될지라도 알아야 되는 교양으로서 내용들을 다뤄보는 추천하는 책입니다. 짠! 중학교 2학년 10대와 통하는 심리학 이야기,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책이 좀 두껍고 내용이 길면 2주에 걸쳐서 혹은 어떤 책은 저희 3주에 걸쳐서도 읽긴 하거든요. 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소비활동, 마케팅, 심리 영역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소비활동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짧은 챕터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게임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생각이 저는 어른으로서 들었냐면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게 되는 과정, 그것은 바로 놀이문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놀만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건 어른들의 문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됐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게임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 어떤 놀이 문화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3학년 전쟁하는 인간입니다. 이 책도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책인데 혹시 지난주에 못 읽으셨으면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읽었더라도 촘촘하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많아서 한 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조금 강조해서 제가 봤던 부분은 바로 냉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총과 포가 막 서로 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바로 그 상황을 냉전이라는 용어로 불렀고, 그 두 주인공은 바로 소련과 미국이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이 요즘도 벌어지고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인데요. 얼마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뒤에서 그를 돕고 있는 미국, 혹은 우리가 흔히 서방 국가들이라고 하는 국가들과 러시아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런 대립 구도는 과거의 냉전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냉전에는 러시아의 동맹국들이 좀 달랐거든요. 지금은 러시아와 한편이 되어 있는 국가들이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과는 또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과 냉전의 시기를 공통점, 차이점 비교해보면서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주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에 가서 이 세계 정세와 관련된 국제 이슈들을 다루는 것을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제로 해낼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배경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라도 20세기 초에 있었던 두 번의 세계대전, 냉전,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 국제 정치의 질서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둘째 주면은요, 이미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바빠지는 시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빠지겠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은 읽자, 요 정도 마인드. 자, 이런 마음으로 저랑 함께 1년 동안 꾸준히 독서해 가신다면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저는 재밌는 책 이야기, 또 3주 차에 같이 읽어야 될 책들로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추천,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